자, 마지막 이제 3강 시작합니다. 입문서 509페이지. 509쪽. 오늘 마지막 파트네요. 납세 절차.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뭐다?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납부하는 거라고요. 양도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자, 그럼 꼭대기 보면 납세지 나왔잖아요. 납세지. 원칙이 뭐다? 신고에 의해서 확정된다. 신고주의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엉터리 등이 있을 때는 세금을 세 번째 줄 정부가 결정하거나 바르게 고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경정. 그래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미리미리 하는 게 뭐다? 예정신고. 기한 1년에 한 번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확정신고. 그래서 원칙은 확정신고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 확정신고라고요. 그래서 예정신고는 양도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미리미리 걷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양과로 이번에 납세지 나와 있죠. 자,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거주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거주자가 누구예요? 거주자.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거주자라고요. 거주자의 정의가 뭐라고요? 기초?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6개월 하면 안 돼요.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 거소를 둔 자. 거주자의 정의는 알고 1월달로 가야 돼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세 번 읽어드렸어요. 책이 없잖아요. 그죠? 앞에 나와 있고. 그래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간다. 그래서 주소지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간다? 거소지. 그리고 2번 비거주자. 그래서 빗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죠. 거주자가 아닌 자, 비거주자. 결론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쩌고 저쩌고 소재지. 그래서 국내 사업장 소재지. 소재지.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재지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다고요.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2번이 중요하죠. 예정신고 나와 있다. 예정신고 나와 있어요. 미리미리 하는 게 예정신고잖아. 첫 번째 줄 뭐라고 나왔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양도차손. 발생한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하여야 한다. 결국 무슨 뜻이다?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신고할 의무가 있다. 자, 여기 봐요. 5억에 팔았어. 갑돌이가. 신고를 안 해. 5억에 팔았다고 신고를 안 해요.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세금을 누가 결정해? 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결정할 때 딱 보니까 신고 안 들어왔잖아. 그럼 인근 유사 지역에 매매 사례가액이 있죠? 그럼 매매 사례가액이 7억이야. 그건 안 하면 7억 갖고 세금을 계산해. 그래서 뭐를 붙여서? 가산세를 붙여서 세금을 늘립니다. 그래서 손해가 나거나 뭐라고 나왔다 거기? 손해가 났잖아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제로야. 양도 차익이 제로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알아들었죠? 그럼 양도세끼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봐. 근본적인 이유는 양도세끼리는 더하기 빼기 하죠.
동일 연도에 2번 이상 팔잖아. 처음에 건물을 팔았어. 동일 연도에 땅을 팔았어. 요렇게. 그래서 여기는 손해가 1억이 났어. 1억. 여기는 이익이 났어. 3억. 요렇게 났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손해 이거를 신고 안 해. 그럼 정부는 얼마 갖고 세금을 계산해? 3억 갖고. 신고를 안 했으니까. 신고를 하면 통산해야지. 3억에서 1억을 빼면은 얼마 갖고 세금을 계산해? 2억 갖고.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말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이거 손해나고 이익 났어, 이거. 그럼 정부는 이거 신고 안 했으니까 3억 갖고 계산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지? 신고하면 빼고 2억 갖고 계산해 준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라고요. 자, 밑에 1번. 자,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중요한 거는 몇 호 자산? 1호 자산. 1번이 1호 자산이에요. 부동산 등. 이 등 적어. 한번 적어봐요. 등이 뭔지. 이걸 알아야 세법을 하지. 등. 등을 한번 적어보라고요. 1호 자산. 등. 부동산. 또 하나 부동산상 권리. 또 하나 기타 자산. 1호 자산이잖아. 등이 뭐라고? 부동산. 두 번째 부동산상 권리 이거. 이용권리, 취득권리, 기타 자산. 여기까지가 1호 자산이에요. 항상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양도세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알아? 원칙.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빚을 그어 말일부터 날짜 계산하지 말아라. 말일이 꼭 붙어야 돼요.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아주 졸지도 않고 있네 오늘. 아주 2개월이야 2개월. 6개월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6개월은 종부세에서 분납기간. 자 보자고요. 6월 28일이 양도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1호 자산 양도일이라고요. 6월 28일 날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시기. 5글자로 대금 청산일, 잔금 받은 날.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5글자로 대금 청산일, 잔금 받은 날. 그럼 예정신고로 들어갑니다. 그럼 예정신고는 반드시 뭐부터 따진다? 말일부터. 말일. 그럼 6월 말일이지? 6월 말일. 그래서 몇 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2개월. 2개월. 그럼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8월 31일까지. 말일부터 따지니까. 그래서 6월 달에다가 2를 더하고 끝은 말일이 되는 거예요. 말일. 말일까지. 그럼 안 해. 신고를 안 하면 강행 규정이에요, 이거. 임의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붙어버린다? 가산세를 붙여서 정부 결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신고를 했어.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옛날에는 이거 미리 신고하는 거지? 미리 납부하면 옛날 10년 전에는 10% 깎아줬어요. 이거를 폐지시켰어. 안 하면 강행규정. 무조건 뭐가 붙는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럼 가산세는 뭐와 뭘로 바뀔까요? 뭐와 뭘로 바뀌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이죠? 반드시 이렇게 두 개. 근데 납부불성실이라고 안 해요. 납부,
지연 가산세라 그래요. 그래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나누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뭐라 그런다? 납부를 지연시켰다. 가산세 용어가 이렇게 달라져요. 국세든 지방세든 똑같아. 내년부터는. 알아들었나요? 지방세도 법이 바뀌었어. 지금까지는 법이 안 바뀐 내용으로 강의한 것도 있고 바뀐 내용으로 강의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국세든 지방세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없다. 동일하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뭘로 바뀌었다?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일반적인 거 1호 자산. 그 다음 두 번째 예외 있잖아. 두 번째 예외로 들어왔죠? 포인트가 뭐다?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허가. 토지거래 계획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두 번째 밑줄 그어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팔았다. 포인트는 뭐다? 허가받기 전에 밑줄 긋고 대금을 청산할 때는 2개월 말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로부터 따진다. 전자가 들어갔을 때 자, 잔금 언제 받았어? 6월 28일. 근데 이게 어떤 땅이야? 토지, 허가구역에 있는 땅을 팔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토지, 허가를 받고 팔아라 그 뜻이죠? 그래서 팔았어. 7월 28일. 허가가 난 거야. 허가가 이렇게 났어. 잔금은 언제 받았다? 6월 28일. 허가는 언제 났어? 7월 28일. 그럼 이건 뭔 뜻이야?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은 거잖아요. 전자가 들어갔어요.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은 거야. 그럼 이거는 뭐야? 무효야. 무효.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되는 거야. 이거를 민법에서 뭐라 그래요? 민법에서 유동적 무효라 그래요. 그래서 허가가 나야 신고를 받아줘요. 허가가 안 나면 무효다. 허가 났지? 그럼 이때 뭐가 되는 거야? 유효가 되는 거야. 그럼 예정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말일부터. 그럼 7월 말일이지? 7월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거야? 9월 30일. 이렇게. 9월 30일.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로부터 따져요. 항상 말일부터 2개월 더하기 2하고 끝은 말일이 된다고요. 전자가 들어갔을 때만.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이렇게 허전해요. 이렇게. 허전해요. 자, 이렇게 해서 1호 자산은 말일부터 2개월이다. 허가받기 전자가 들어가면 양도일 말일이 아니라 뭐다? 허가일 말일이다. 그 다음 주식. 주식은 사고 팔고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말일은 말일부터인데 뭐야 거기 앞에 반기. 반기가 뭐야? 6개월. 그래서 주식은 6개월 동안 한 번만 하는 거야. 1년에 2번만 받아주겠다. 그래서 반기 말일은 주식에만 쓴다. 출제 제외. 그럼 반기가 1번이 기역 니은에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반기는 주식에만 쓴다. 별 의미가 없어요. 자, 넘어가자고요. 510페이지 3번 부담부 증여. 자, 나왔네. 부담부 증여. 기초가 뭐야? 기초. 부담부 증여잖아. 이렇게 딱 나누면 부담 많은 부분은 채무지?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나머지는 공짜니까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부담부 증여는 딱 나누면 답이에요. 뭐를 부담 많은 거야? 채무. 채무를 부담 많은 조건으로 증여했잖아요. 그럼 증여자는 뭐다?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 이거 딱 1번, 2번. 채무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기초.
그럼 이거 5억짜리야. 됐어. 자관 채무예요. 양도세 신고해야죠? 그럼 얘는 증여가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1개월을 더 줘. 이거는 3개월이야. 항상 3개월은 말일부터 따져요. 항상 말일을 꼭 확인해. 날짜 계산하지 말아라 이거지. 그래서 그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채무액. 나머지는 다 2개월이에요. 3개월 엔드 말일. 말일부터 3개월. 됐어요? 왜 3개월이야? 증여가 끼어 있으니까 1개월을 더 주는 거예요. 자, 2번. 이제 예정신고를 불이행했다. 자, 불이행하면 뭐가 붙는 거야? 가산세를 붙인다. 그 얘기잖아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고 안 했잖아.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가산세가 붙는다부터 그럼 돌려줄 세금에서 빼버리고 가산세가 붙는 거죠? 그럼 가산세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1번, 2번을 묶어요. 1번, 2번을 묶어서 뭐라 그런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1번, 2번을 묶어요. 그래서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 세액에 몇 프로 세금이 늘어나? 20%. 무신고, 무하면 몇 프로? 20% 늘어난다. 적게 신고해서 과소 몇 프로? 10%. 사기 부정.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할 때는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난다? 40%. 그래서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율은 40%예요.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20 또는 10%라고요.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국세든 지방세든 뭘로 바뀌었다? 납부 지연 가산세다. 즉 납부를 지연했으니까 지연 가산세라고 그래요. 하루하루부터 1일 10만 원당 0.025% 이렇게 10만 분의 25 숫자. 자, 3번만 알면 돼. 3번. 니은은 뭐다? 부정, 박스. A만 알면 돼. A 몇 프로부터? 40%. 부정. 40%. B는 알 필요 없다고요. 자, 납부 지연 계산세는 하루하루 따진다 그랬죠? 10만 원당 25. 0.025%. 하루하루 붙는 거야. 하루하루. 그러면 이거요. 하루에 0.025%면 우리가 연으로 따지면 9%가 약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들면 이자 몇 프로 줘? 연. 2%도 안 주잖아요. 그죠? 1% 전후 줘. 이거는 365를 곱하면 뭐다? 9%가 넘어가. 엄청 많이 걷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뭐 연으로 따지면 거의 1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교육용 이렇게. 그래서 예정신고는 강행규정이에요. 안 하면 뭐를 붙는다? 가산세를 적용한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강행규정.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확정신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확정신고가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해가 바뀌어. 해가 바뀌어요. 다음 연도 언제까지 하는 거다? 5월 한 달 동안 5월 말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원칙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다음 연도 5월 한 달부터 5월 말일까지 하는 게 확정신고라고요. 양도세. 종합소득세도 5월 한 달 동안 하는 거죠? 양도소득세도. 그 니은도 똑같아. 토지거래 허가고요. 포인트가 뭐다? 허가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잖아. 그럼 다음 연도는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또는 해제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전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다음 연도 5월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또는 해제가 되면 해제일. 그 얘기예요. 원칙은 뭐라고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됐어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팔았으면 다음 연도는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다음 연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올라가요. 2번도 똑같아요.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제로 손해가 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결손금액.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차손. 결국 손해난 금액, 결손금액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도차손. 원리는 똑같다. 그래서 적용한다. 이 뜻은 뭐다? 신고하여야 한다. 안 하면 불이익을 준다 그랬어요. 적용한다. 이 뜻은 신고하여야 한다. 똑같은 거예요. 손해가 나거나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신고하라 이거죠. 똑같은 얘기다. 자, 그 다음 3번.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면 맞는 지문이야. 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예정신고 했잖아. 예정신고를 정상대로 했어. 법대로. 예정신고 했다고요. 법대로. 그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다?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법대로 정상대로 하면은 예정신고로 끝나. 그럼 정상대로 하면은 확정신고 안 해도 되지? 그럼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엉터리 신고가 이거야. 자, 동일 연도에 두 개를 팔았어. 누진 대상. 소득이 1억이야. 1억이야. 예를 들어서 누진 대상 팔았어? 앞에 팔고 뒤에 팔았잖아. 그럼 세금 납부했겠죠? 그럼 이해를 계산할 때는 뭐다? 앞에 거랑 합쳐서 2억으로 신고를 해야 돼. 누진 대상은 합치면 세율이 높아지죠? 비례세율은 합치나 안 합치나 똑같아요. 비례세율은. 그래서 포인트가 뭐야? 3번에 별 딱 붙여. 두 번째 줄 누진세율 적용 대상. 누진세율이야. 2번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확정신고를 다시 하라 이거지. 그래서 박스에 기억만 알면 돼. 기억. 자, 당해년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2번 이상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따로따로 했어. 따로따로 하면 세율이 낮아서 세금 띄어먹었지? 확정신고를 다시 하라 이거지. 합쳐서. 이거를 2번 이상 팔면은 뒤에 거는 어떻게 해야 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돼. 예정신고를. 2억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앞에 거를 무시하고 1억으로 신고했다면 세금 낮아졌지? 합쳐서 2억으로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3번 누진세율 대상 2번 이상 팔았을 때는 박스의 기억 합산해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예요. 안 하면 뭐를 다시 하라? 확정신고를 다시 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법조문은 3번 첫 번째 줄 뭐다?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뭔 뜻이다? 정상대로 신고한 거야. 합쳐서 법대로 신고한 거지? 법대로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뭣담시 고민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실무할 때도 이런 거 다 봐야 돼. 1억 팔았지? 1월 달에 또 팔아서 팔면은 누진세율은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럼 합산을 안 하더라도 받아주긴 받아줘. 나중에 들키면 가산세와 함께 합쳐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추징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중개업자 엉터리들은요, 이런 것도 몰라. 그냥 팔 때마다 신고하는 거야. 생각 없이. 알아들었나요? 법은 합쳐서 신고하라. 왜? 합쳐야 2억과 1억은 세율이 다르지? 세율이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511쪽. 확정신고를 불이행했다. 확정신고를 안 했다. 1번. 그럼 확정신고를 안 하면 뭐가 붙어? 뭐가 붙어? 신고, 이 기간에 하라 그랬잖아. 안 하면, 신고를 안 하면 원칙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이중부가 금지예요. 예정에 붙었지? 예정에 붙으면 확정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중부가 금지예요. 예정에 가산세가 적용됐다면 확정에는 가산세를 다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2번. 율은 동일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나왔죠? 포인트가 뭐다? 예정 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됐어. 예정에 부과됐어요. 그럼 확정에는 다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중부가 금지입니다. 이중부가 금지예요. 한 번만 붙여라 이거지. 아, 그렇잖아. 무신고하면 20% 붙지? 예정에 20% 붙었어. 그럼 확정도 무신고하면 40이 붙잖아. 그럼 세금 안 낸다고요. 조세저항이 일어나. 예정에만 붙이는 거예요. 예정에만. 이중부가 금지다. 자, 나머지는 기초에서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물납과 분할납부는 별 딱 붙여. 이거는 언제다 출제되는 거다. 물납, 분할납부. 나왔나요? 양도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뭐는 할 수 있다? 분할납부는 할 수 있다. 요건이 얼마 초과야? 1000초과. 일명 분천지야. 1000초과.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1000초과라고요. 그 다음 초과되는 금액이 일부지. 일부를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6개월 하면 안 돼요. 2개월. 1000초과. 그래서 1000만 원까지는 안 돼요. 1000초과. 분납기간은 몇 개월이다? 2개월. 그럼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만 가능하다. OX.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만 가능하다. OX. X.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도 가능해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분할납부는 확정신고만 가능하다. OX. X. 예정이든 확정이든 가능하다. 또는 둘 중에 하나 가능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양도세지? 양도세잖아. 연결을 시켜야 돼. 종부세. 한번 연결시켜 보자고요. 국세는 물납이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울 때는 알아. 과거를 물어보면 또 방황해. 자, 양도세는 얼마, 종부세는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250 초과. 분납기간은 몇 개월? 6개월이야. 자, 재산세. 자, 배운 거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장에 가면 셋 중에 하나 물어봐. 이게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 궁극적인 거는 비교가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종부세, 국세는 물납할 수 없어요. 이게 국세잖아. 재산세는 지방세지? 가능해. 물납 얼마 초과할 때? 1000만 원 초과할 때 가능합니다. 일명 물천지. 재산세와
종부세는 물납, 분할납부 둘 다 가능하다 틀려요? 재산세는 물납 요건이 뭐다? 1,000만 원 초과야. 부동산으로 물납한다. 그 다음 분할납부는 얼마 초과야? 250 초과. 분납기간은 몇 개월이요? 2개월. 요렇게.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 이거 기초예요. 앞에서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는. 그럼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조세는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다. 그리고 국세는 물납은 할 수 없다. 분할납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분할납부 숫자 1,000 초과, 250 초과, 분납기간은 2개월, 6개월, 2개월.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1,000 초과 숫자 1,000, 250 초과. 분납기간은 2개월, 6개월, 2개월. 그래도 6개월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쓰는 거예요. 들어보긴 들어봤죠? 그죠 이거?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들어보긴 들어봤다. 그럼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배울 거는 분납 최대 가능액. 자, 법조문 어떻게 나와 있나요? 분할납부 안 나와 있죠? 분할납부 최대 금액을 알아야 돼. 책에는 없지만 기본서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분할납부 최대 금액은 두 가지로 나누죠. 1,000 초과해서 2,000 이하. 옆에 적어요, 책에다. 그럼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게 법조문이에요. 초과 금액이 최대 분납 금액이다. 2,000만 원 초과.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요렇게. 그래서 1,000 초과해서 2,000만 원 이하에 들어갈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6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분납한다고요. 그리고 2,000만 원 초과일 때는 절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거 3번 출제된 거예요. 이거 3번. 자, 요건이 얼마야? 1,000 초과 기준점. 1,000 초과해서 2,000만 원까지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0만 원까지는 납기 내에 내고 납기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초과 금액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 2,0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 자, 납부할세액이 3,600만 원입니다. 납부할세액이 1,800만 원입니다. 분납세액은 얼마인가?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3번 출제됐다고요. 납부할세액이 3,600만 원 양도세예요. 납부할세액이 1,800만 원인 경우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3,600 얼마? 1,800이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고, 맞아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3,600만 원 얼마를 2개월 후에 2개월 이내에 분납한다? 1,800, 50% 이하, 절반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800. 그럼 이쪽은 1,800은 뭐다? 납기 내에 내고 납기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다? 2,000까지는 1,000을 빼면 돼. 2,000까지는 1,000을 빼니까 얼마야? 800이지. 2,000 넘어가면 절반을 빼면 답이다. 2,000 넘어갔잖아. 절반이 얼마야? 1,800. 이 정도는 암산을 해야 돼요. 절반.
그 양도세는 뭐만 암기하면 되는 거야? 천초가. 요건이 천초가에서 2천까지는 1000을 빼라.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800. 그 다음 2천 넘어갈 때는 뭐다? 절반을 빼라. 절반이 얼마야? 1800.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야. 이것만 암기된다면 천초가에서 2천까지는 절반을 2천까지는 1000을 빼세요. 1000 빼고 800. 1000은 납기내야 되는 거지. 2000 넘어갈 때는 이거 2000 넘어갔잖아. 절반을 빼면 절반이 얼마다? 1800. 내가 그랬지. 납기 경과 후 얼마? 800. 아니 그래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6월 18일이야. 그럼 예정 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1호 자산이면 8월 31일까지. 그럼 이 경우는 뭐다? 1000만 원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럼 더하기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야?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납부하라. 그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저렇게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세요. 아주 잘했어요. 꼼꼼해. 내가 봐서. 납기에 1000만 원 납부하고 엔드 2개월. 그러니까 2개월이니까 뭐다? 8월이니까 10월 말까지 800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5번 양도세, 부가세. 양도세와 함께 내는 세금.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납부세액은 없다.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 양도세는 납부할 세액이 안 붙어요. 감면세액에. 감면세액이 있다면 여러분들 있잖아. 그 부동산 거래하다 보면 특별법에 의해서 양도세가 없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나 양도세가 없다는 뜻은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뜻이야. 옛날에 이제 미분양이 일어나잖아. 그 5년짜리 도장 찍잖아. 그럼 양도세를 안 내는 거야. 그런 거는. 그래서 감면받았잖아. 양도세를. 그 중에 20%는 뭐를 내는 거야?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날. 그래서 양도세, 납부세액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이거 납부세액이지? 납부세액엔 부가세가 없어요. 부가세가 뭐다? 양도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부가세는 종류가 몇 개 있어? 2개.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지방교육세가 있죠. 부가세가. 여러분들 솔직히 한 장짜리 옆으로 가는 거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한 장짜리가 돼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 장짜리 옆으로 가는 거 기본. 어디 있는지도 몰라. 찾지 마세요. 괜찮아요. 또 저 다음 주에 또 저 알아들었나요? 업된 거. 자, 그럼 없어. 근데 이거를 양도세 5천만 원이지? 법에 의해서 감면받았어. 5천만 원. 그럼 양도세는 없잖아. 감면받으니까 양도세 없는 거야. 근데 감면받은 세액의 몇 프로? 20%는 부가세가 따라간다. 이의 이름이 뭐다? 농어촌 특별세라고요. 그럼 감면받았다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이 없어져. 그 대신 감면받은 X가 잘못됐네. 세액의 20%는 농특세로 납부하라. 그럼 얼마야 농특세는? 100만 원. 이거를 납부하라. 그 뜻이에요. 5천만 원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은 안 붙어. 이거를 감면받았지 법에 의해서? 그럼 감면받으면 뭐다? 이건 없어지잖아. 근데 감면받은 세액의 몇 프로?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납부세액의 농특세 20%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감면세. 그럼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소비자가 찾아왔어. 옛날에 감면받은 양도세인데요. 법에 의해서.
그러면 농특세 20%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과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거룩한 진도가 끝났네요. 자, 한 장짜리로 마무리 짓자고요. 여러분들 이거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니까 이게 지겨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어떤 분은 지겨우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되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수강생의 95%는 반복이에요. 반복이라고. 이래서면 기억이 안 난다고요. 자, 복습하죠? 자, 납세 절차. 항상 1호 자산. 1호 자산의 기타 자산. 2개월 앞에는 뭐를 확인하라? 말일. 그 다음 부담부 징여. 부담 많은 부분은 채무죠? 이거는 몇 개월? 3개월. 뭐가? 말일부터 3개월에 항상 3개월은 뭐다? 뭐가 생략된 거야? 말일부터. 말일부터 3개월을 뜻한다. 항상 말일이 붙어야 돼요.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고요. 허가받기 전. 전자가 들어갔죠? 대금 청산은 무효다. 그럼 말일부터 2개월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이라고 허가일 항상 말일이 꼭 들어야 되고 그리고 손해가 나거나 뭐다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이거는 강행 규정이다.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는다. 그래서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뭘로 나눈다? 납부, 지연, 가산세로 나눈다. 국세, 지방세 동일해요. 그래서 가산세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그럼 단순 무하면 몇 프로 세금이 늘어나? 20%. 단순 과소는 10%. 그리고 사기, 부정, 부당. 사기, 부정, 부당은 무조건 몇 프로 늘어난다? 40%. 그래서 예정 신고는 강행 규정이에요. 안 하면 무조건 뭐가 붙는다?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는 뭐와 뭐로 구분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시켰지? 지연, 가산세로 구분한다. 그럼 확정신고. 확정신고가 원칙이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1호 자산. 항상 다음 연도 5월. 5월 한 달 동안이에요. 찾았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고요. 또 나왔잖아. 전자가 들어갔잖아. 전에 대금 청산은 무효다.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달 따질 때는 허가일의 다음 연도예요. 양도일의 다음 연도 하면 안 된다고요. 허가일의 다음 연도. 찾았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총정리 1번.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할 수 있다.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틀려요. 그 다음 2번. 예정에 뭐가 붙었어? 가산세가 부과됐잖아. 강행규정이죠? 그러나 확정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중 부과 금지. 자, 밑에 물납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뭐는 할 수 있다. 분할 납부는 되는 거예요. 분할 납부. 얼마 초과할 때? 1천 초과. 1천 초과할 때는 세계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2개월은 언제부터 따진다?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아까 사례 설명했죠? 그래서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 납부 얼마 초과? 1000 초과. 일명 분천지. 엔드 일부.
and 2개월.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기본서 안 받았죠? 그죠? 기본서가 이제 뭐 이번 주 안에 도착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기 2분만 얘기하고 끝나자고. 오늘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기본서를 꼭 갖고 와야 돼. 새 기본서. 거기는 개정법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개정된 프린트는 시험에 나올 것만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를 제공해서 별도의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은 개정된 것만 하면은 너무 짧아. 앞으로 실무에서 써먹을 거, 실무에서 써먹을 게 세법이 뒤지게 많아요. 그런 것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줄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좌우간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원드리면서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